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무성과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재무성과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익계산하는 거죠. 자, 첫째, 여기 보니까 자본의 변동요인 이렇게 나왔죠. 이걸 기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자본등식을 기억하셔야죠. 자본등식은 뭐예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 부채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만 증가하거나 자산이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만 감소하면 당연히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채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만 감소하거나 자산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만 증가하면 당연히 자본이 감소하는데, 바로 이 자본의 변동 요인을 보자는 얘기예요. 자본이 변하려면 당연히 자산과 부채도 같이 변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아예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요인 이렇게 쓰시지 왜 자본의 변동 요인이라고 썼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어쨌든 자산이나 부채가 변하면 당연히 자본도 변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자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 요인이라고 쓴 거죠. 자, 그래서 첫째,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한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둘째,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했다. 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기업에서 자본이 변하는 이유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자본 청구권 보유자와의 자본 거래. 기업이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한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주와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라는 이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주식 사고 파는 거 그건 자본 거래가 아니라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주주와의 거래를 부를 때 자본 거래라고 한다는 거고, 자본 거래에 의해서 자본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기업이 기업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면,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주주가 그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주주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걸 출자를 했다라 그래, 출자. 그러니까 자본 청구권 보유자가 출자를 하면 기업의 자본은 증가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에서는 출자 받은 돈을 이용해서 자본을 이용해서 경영활동을 할 것이고, 그 결과 돈을 벌었다. 배당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재산을 나눠줘야죠. 분배. 그럼 자본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자본 청구권 보유자와의 자본 거래로 자본이 변할 수도 있지만, 경영활동의 결과, 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으로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는 게 수익이고,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되는 게 비용이라고요.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표현이고, 자, 이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당기 손익이란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그랬죠.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비용을 비용이라고 하고,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는 수익, 이걸 당기 이익이라고도 말을 해요.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는 비용, 당기 손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땐 써먹지 못하는 수익 비용이라 그랬는데, 하단 참고하자 그랬죠? 하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이 뭐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이게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그 뒤에
미실현 보유 손익을 의미한다. 이건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거고요. 보장되지 않은 이익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뭐 5년 전에 1억 주고 샀는데 요즘 시세가 10억이다. 1억 주고 산 게 10억이 됐으면 얼마 벌은 거예요? 9억 벌었다고요? 그거 정말 보장된 건가요? 말로는 9억 벌은 거죠. 말로는 시세가 10억이야. 근데 시장에 내놔. 중개사 사무실 가서 이거 좀 10억에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에이, 말이 10억이지 사실은 5억에도 거래 안 돼요.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런데 이걸 갖다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 그리고 그걸로 세금 내고 배당 주고 막상 팔려고 내놨을 때는 안 팔려.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잖아. 보장되지 않은 이익. 이게 미실현 보유손익이고 회계상에선 우린 이걸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자, 미리 자본 분류할 때 암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단골 문제예요. 다음 중 기타 포괄손익이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으로 위험회피 수단평가손익, 재평가 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5가지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당기손익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은요, 다시 크게 2가지로 구분돼. 매출액과 기타 수익. 매출액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상품 또는 제품의 용역, 상품 제품 용역의 판매 대가예요. 상품 팔고 받은 대가, 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대가, 이게 매출액이고 회계상에서는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을 기타 수익이라고 말을 해요.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을 기타 수익이라고 말을 해요. 당기손익계산에 포함되는 비용도 크게 2가지. 매출원가와 기타 비용. 사실은요, 이 기타 수익은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용어고요. 기타 비용은 국제회계 기준상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 차이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들 회계 강의하시는 분들, 회계학자들이 분류하는 용어이기는 해요. 기타 비용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진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매출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을 기타 비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요 슬라이드에 있는 건 해결이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다음. 자, 이제 수익과 비용하고 나왔어요. 정의.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며, 무슨 얘기예요? 수익이 생기면 무조건 자본이 증가한다고요. 다만 자본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자본 청구권 보유자와의 출자로 인해서 생긴 거 말고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를 제외한 나머지로 자본을 증가 원인이 되는 게 수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아, 비용이 생기면 자본이 감소하는구나. 다만 자본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자본 청구권 보유자와 분배와 관련된 걸 제외한 나머지 사건으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게 비용이구나. 결론,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따라 자본 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는 수익이 아니며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이 아니다. 아, 1, 2번 이해를 했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어렵게 이걸 또 설명합니까?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문단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자,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 성과와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이다. 무슨 얘기예요? 수익과 비용을 비교를 하면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요 얘기예요. 이때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되지만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만큼 중요하다. 아마 말장난 논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다. 자산 부채 자본 못지않게 수익과 비용도 중요하다 이 얘기죠. 자, 5번에 보니까 서로 다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서로 다른 특성별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업의 이익은 다양한 이익이 있어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있고요. 영업이익이라는 것도 있고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뭐 총포괄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는 수익비용,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는 수익비용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시를 하면 정부 이용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러한 개념도 포함한 걸로 봐요. 그래서 자, 박스 안의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과거에는 수익을 수익과 차익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자들은요, 수익 따로 차익 따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리고 비용도 비용 따로 차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표시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자, 수익과 비용은 이거죠. 요 수익이나 요 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매출액 그리고 매출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수익은 매출액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비용은 매출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회계청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비용은요, 사실은 차익 차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 현재는 수익과 차익 그리고 비용과 차손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않지만 요 얘기 뭔 얘기냐? 우리가 뒤에서 이거 배울 거예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수익과 차익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비용과 차손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지만 별개의 요소로 보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포괄손익계산서의 그 금액을 인식할 때는 회계 이론상으로 아직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앞으로 계산 문제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록하고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록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상품을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원가 100원의 상품을 120원에 매출하다 그러면은 100원짜리 팔고 돈 120원 받았다는 얘기죠. 120원을 전액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100원짜리 팔았죠. 100원을 전액 다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하지만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통적인 이론상 걔들은 차익과 차손이죠. 이건 순액만 기록합니다. 순수하게 남는 돈만 수익 처리하라고요. 순수하게 남는 돈만 수익 처리하라고요. 그래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가 100원의 상품을 120원에 매출하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 5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뭐냐? 수익은 어쨌든 120원에 팔았죠. 120원이 수익이에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냐? 100원짜리 팔았잖아요. 매출원가 100원이 비용이고 그리고 수수료 비용 5원을 별도로 따로 적는 거예요. 전액 총액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상품을 팔았을 땐 이런데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팔았을 땐 수익으로 처리할 금액이 얼마냐? 순수하게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원가 120원의 토지를 잘못 썼네요. 오타가 났어요. 원가 100원입니다. 이거 원가 100원이에요. 원가 100원의 토지를 120원에 매각하고 중개수수료 5원을 지급했다면 뭐야?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았죠? 그럼 일단 20원 남고 수수료 5원을 또 줬네요? 진짜 남는 돈은 15원이죠? 이 15원만 유형자산 처분이라는 과목으로 수익 처리하는 겁니다.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총액으로 기록하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남는 돈만 기록한다. 이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강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는 이게 원가가 100원으로 꽂혀 있을 거예요. 지금 발견한 오타 있죠.